예, 전국에 계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산 플랫폼 노동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우선 먼저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 대리운전 노동조합 경남지부 사무국장을 맡고 있는 안경민이라고 합니다. 대리운전 그 기사 생활 한 네. 얼마나 하셨어요? 저는 대리운전은 지금 6년 차이고 노동조합도 6년 차입니다. 좀 어떻습니까? 날도 덥고 뭐 좀 수입은 어떤지. 예. 네, 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고 해제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뭐 예전처럼 이렇게 수입은 그 좀 많이 오르지는 않고 현재의 수입이 감소되었다고 저는 체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체감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몇 콜 정도? 저는 개인마다 편차는 있겠지만 저는 하루에 한 6콜 정도 수행을 합니다. 그래 되면 수입은 평균 얼마 정도? 뭐 이거 부대 비용하고 뭐 이런 걸 다 제하고 나면 뭐 약 한 9만 원, 10만 원 정도. 그럼 최저임금 됩니까? 시간당을 계산해 보면 최저임금에 약간 못 미칠 때도 있습니다. 있는데 보통 최저임금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집회 이야기 좀 해보죠. 네네. 예. 카카오 모빌리티 매각 문제가 불거졌는데, 네. 어떻게 그 카카오하고 대리운전 노조가 그동안 교섭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올 3월부터 교섭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금 8회차까지 교섭 진행됐다. 진행 중입니다. 근데 이 매각 이야기는 언제 나왔습니까? 갑자기 나왔죠. 최근에 매각설이 갑자기 나오게 되어서 저희도 갑자기 이미 뉴스 언론을 통해서 들은 거라서 뭐 미리 사전에 인지하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카카오가 교섭 파트너인 대리운전 노조에다가 우리 매각을 준비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 흘리지도 않았다는 이야기. 그렇죠. 열받았겠네요. 화가 많이 났죠. 그래서 이제 집회를 하셨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집회에서 주장한 핵심적인 내용이 어떤 거죠? 이제 핵심적인 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8화차 교섭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저희에게 교섭 당사자에게 아무런 사실을 알리지도 않고 매각을 시도했다는 그 자체가 이제 문제가 된 거죠. 그리고 MBK 파트너스라고 좀 악명이 높던데 제가 보니까 네. 여기에 대해서 뭐 거기 매각되면 어떤 뭐 불안감 이런 건 없었습니까? 이제 뭐 우리가 흔히 최근에 많이 알려지듯이 뭐 홈플러스라든가 사회적으로 보면 이슈되는 문제들이 있는데 일단 MBK가 인수해서 많은 노동자를 정리해고를 한 뒤 매각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보았을 때 카카오 대리운전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노동자들에게 정확하게 무엇인가 알 수는 없지만 불안감을 안겨줄 수 있다. 그리고 약간 생계 위협을 줄 수도 있다. 이런 판단 하에 저희가 이제 규탄 집회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카카오 요구한 건 뭐죠, 그래서? 저희가 카카오에 요구한 것은 작년 10월 달쯤 국정감사 자리에서 카카오 김범수 의장이 국정감사 3번을 출석을 했습니다. 그 3번을 출석하면서 3천억이라는 금액을 출연을 해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 노동자들과도 상생을 하고 국민으로부터 사랑을 받았던 이 카카오가 사회적으로 어떤 형태로든 다시 이 수익의 일부를 돌려주겠다. 이렇게 공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방적인 저렇게 MBK에 매각하겠다는 저 태도 자체는 그런 약속을 깨겠다는 행태로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날 카카오가 MBK 파트너스의 매각을 유보하겠다라고 하는 발표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날 집회 예정 날짜에 오전에 갑작스런 그런 유보 발표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유보라는 게 완전 철회는 아니기 때문에
저희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그 완전 철회를 할 때까지 이 규탄 집회는 멈출 수가 없다. 그런 입장에서 계속 집회는 이어갔습니다. 원래 이제 카카오가 제일 처음에 대리운전 시장에 진입할 때 기사님들이 막 환영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 그렇죠. 네, 맞습니다. 기존 전국적으로 대리운전 업체들 보면 보통 20%에서 30% 정도 수수료를 받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카카오가 이제 출연을 하면서 대리기사들에게 12%에서 15% 사이 아주 파격적인 수수료를 제한을 하면서 카카오 대리운전 액체 1고객은 대리기사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출범을 했죠. 그리고 대리기사님들에게 이 파격적인 수수료 이외에 아무런 일체 비용도 부담하지 않겠다고 출범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카카오가 계속 그런 기조를 유지했습니까? 그 기조는 그리 오래 가지는 않았습니다. 최근에는 뭐 수수료율이 20%까지 올라갔고, 그 후에 프로 서비스라고 해서 일종의 유료화 서비스입니다. 기사님들이 카카오에 월 22,000원을 내게 되면 단독 배정권을 주겠다. 그 단독 배정권을 주면서 아주 좋은 콜을 1대1 배차 방식으로 먼저 주겠다. 그렇게 공헌하고 프로 서비스를 출범을 시킵니다. 근데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그 프로 서비스를 그럼 다들 이용할 거 아닙니까? 뭐 이게 일종의 심리전인데 나만 도태될 수 없다. 옆에 기사도 프로 서비스고 저쪽 기사도 프로 기사다. 왠지 저쪽이 더 좋은 콜을 받고 자리를 이동하는 것 같다. 그러면 나만 도태될 수 없다는 생각에 다른 기사님들도 가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 모두가 다 프로 서비스를 이용하면 사실상 그건 특혜가 아니다는 이야기, 프로가 아니다는 이야기죠. 단독 배정권에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돈만 22,000원 올랐다는 이야기네요. 그렇죠. 그런 짓을 그동안 해왔다. 해왔죠. 네. 그리고 대리 운전에 관련된 건 아닌데, 카카오 이제 택시죠. 택시도 지금 대리 운전처럼, 많은 택시 노동자에게 많은 비용을 증가를 시키고, 최근에 언론에도 많이 그 부분에 대해서 부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택시 이용 고객에게도 증가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노쇼 고객에게 일반적으로 취소 수수료를 물리면서 그걸 카카오가 다 가져가는 그런 일련의 사건들도 있었습니다. 자, 그럼 혹시 좀 더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면 해주시죠. 카카오가 이번에 매각하면서 카카오 가치가 8조가 넘는다고 합니다. 이 천문학적인 이 금액이 단순 그냥 발생한 게 아니고 카카오를 이용을 하는 국민들, 그리고 카카오로 생계를 이어가는 많은 노동자들, 그분들이 밑바탕이 되었기 때문에 8조라는 가치가 생성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가치를 일방적으로 인정하지는 않고 교섭을 하고 있는 노동조합에도 알리지도 않고 그 많은 이용자들에게도 알리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매각으로 일관되게 진행을 하는 것은 아주 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국민들에게 사랑을 받았고 많은 노동자들이 기대를 한 만큼 카카오는 국민적인 플랫폼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카카오 모빌리티 매각과 관련된 우리 대리운전 노동자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부산 플랫폼 노동 뉴스를 모두 마치겠습니다.